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의 제목에 조국 민정수석 제정신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해놨는데 제가 정말 진정성 있게 묻고 싶어요. 정말 제정신인지.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지적을 할 것인데 그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잠잠히 좀 들어보시다 보면은 같은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야, 이 사람 정말로 제정신이냐? 이 두 가지 지금 문제 자체가 전부 다 페이스북과 지금 관련돼 있거든요. 페이스북에다가 경거만동하게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써놔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 계속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 비판받은 일이 아니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를 막 드러내는 막 정치질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보필을 해야 되는 사람은 대통령이겠죠. 그 대통령이 많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이 부각이 돼도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도 조금 낮추시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의 역할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계속 페이스북에다가 많게는 일주일에 막 20건까지도 올린다라고 하는데,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일하는 시간에 일주일에 막 20개씩 이렇게 막 페이스북 글을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비판받겠죠. 그렇죠? 너 일 똑바로 안 하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받을 것인데,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민정수석이 이런 식으로 지금 경고만동하게 행동을 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간단해요. 민정수석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퇴하세요. 정치하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퇴하시고 정계로 나가시는지 하세요. 자기가 지금 보필을 잘 못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애당초 문제가 있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보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지적할 거라고 했는데, 첫 번째 지적 내용 같은 경우는 요즘 우리가 일본이랑 갈등 구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갈등 구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가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으면 원래 이제 그 보도자료를 받고 기자가 기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사를 쓰기 전에 미리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미리 올렸다라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차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3일 날 오후 5시 27분입니다. 5시 27분. 5시 27분에 주제가 이래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WTO 일반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라는 이제 그 제목의 보도자료를 기자단에게 배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WTO 일반 이사회에서 논의를 할 거다라는 것은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WTO 일반 이사회 같은 경우는 WTO 내에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유의미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23일, 24일, 7월 23일, 24일 이제 그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와 관련된 거를 이제 의제로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라는 게 이번에 이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웬걸 이날 오후 5시 13분입니다. 5시 13분에 이 보도자료의 원문 그대로가 그냥 뭐 스크린샷을 찍었는지 원문 그대로가 그냥 그대로 조국 페이스북에다가 올라온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리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것보다 먼저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이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즉시 보도였어요. 즉시 보도. 이 즉시 보도라는 건 뭐냐? 제가 이제 그 보도자료를 보니까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바꿔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은 원래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배포를 하고, 다른 기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를 하고 뭐 엠바고를 조금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요쯤 돼가지고 조금 기사를 좀 써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즉시 보도기 때문에 보도자료 받자마자 바로 기사로 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내용은 우리가 국민이 뭐를 통해 가지고 알아야 되는 겁니까? 기사를 통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자기가 페이스북에다가 즉시 보도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멋대로 올려버린 것이니까 맨날 그냥 조국 그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이제 여당에서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통화를 유출했다 해서 막 그냥 난리를 쳤는데, 자기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만 유출해버리고 민정수석이 직접 이런 식으로 유출해버리니까 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겠죠.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체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거를 단독으로 지금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부처에서도 조 수석이 페이스북에 자료를 먼저 올렸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됐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의사를.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조국 민정수석의 입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선을 일으켜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정말로 이 사람은 지금 송구한 게 맞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냥 제가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게 7월 15일 오후 1시 한 20분 정도쯤 되는데 오후 1시 20분이 된 이 시점까지도 지금 페이스북에 이 글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뭐죠 이거는 도대체? 국민을 지금 뭐 농락하는 겁니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송구스럽다라고 했는데 글은 안 내렸어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그 글 뒤에도 몇 개 글을 더 써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송구스럽게 하겠다라는 뜻인가요?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죠 이게? 아니 글을 써가지고 송구스럽다라고 했는데 그 글은 안 내려요. 뭐겠어요 이거는 그냥 국민을 그냥 계속해가지고 송구스럽게 만들겠다라는 무슨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혼란에 들어가지고 혼선을 일으켜서 송구하다라고 했는데 송구한 게 아닌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란이 되는 것이 뭐냐면 또 최근에 페이스북에 조국 민정수석이 죽창가 이거를 이제 올렸는데 그 내용을 이 죽창가 같은 경우는 김남주라고 하는 시인이 작사한 곡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가사의 어떤 의미가 됐건 아니면 시어의 의미가 됐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작사한 사람의 배경이나 이런 걸 파악하는 건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한용운에 우리가 시를 읽는다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한번 한 가지 맥락을 쭉 읽어 드릴 텐데 이 맥락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직접 한 말입니다. 그 직접 한 말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누가 한 말인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리죠.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사회의 민족 반동 세력을 철저하게 죽여 없애야 한다. 그 숫자는 대략 200만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야만 혁명을 완전하게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만이라는 숫자가 엄청날 것 같지만 인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 전체를 놓고 볼 때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저는 이거 딱 읽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였습니다. 민족을 위해 가지고 200만이라는 숫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딱 히틀러가 가지고 있던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놀랍게도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김남주 시인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조국 수석한테. 죽창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왜 올리셨습니까? 글쎄요. 김남주 시인이 이제 옛날에 했던 이 말을 제가 보니까 저는 좀 소름이 돋습니다. 과거의 히틀러의 역사가 떠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소름이 확 돋습니다. 200만이라는 숫자는 민족혁명을 위해 가지고 사사로운 것이다. 마치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떠오르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그렇죠? 조국 수석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지금 죽창가를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남주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그 맥락도 모르고 올렸을까라는 의심은 제가 좀 듭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조국 수석의 두 가지 최근에 있었던 논란이고 그 전에도 논란이 많았죠. 그렇죠? 여러 가지를 제가 다 다루진 않고 오늘 이제 가장 최근에 있던 두 가지 사건을 다루었는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조국 민족수석님, 민족수석이란다. 민족수석이 아니죠. 그렇죠? 예. 민정수석님 정치를 그렇게 하시고 싶고 김남주 시인을 그렇게 존경하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의를 하시는지 존경을 하시는지 어느 정도 동의하고 어느 정도 존경을 하니까 김남주 시인의 그 죽창가를 페이스북에다가 따단하고 올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치하시고 싶으시면은 관두세요. 민정수석 자리는 관두시고 계속 계시겠다라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자제를 좀 시키시고 스스로도 좀 많이 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